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요.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로 간 여당, 이게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원총회 전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도로 친윤당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겸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표님 안에서 김재섭 의원님 저기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모시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맞나요? 모두 사실 우리 다른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유총장에서 어떤 건의를 어떤 인건을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식으로 중진들끼리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졌을까요? 탄핵에 반대한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탄핵에 만약에 반대했다는 것은 국민들은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우리 당이 분리하는 작업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안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님 원톱체제 얘기로 나왔을까요? 조금 전에까지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중진 활동이 길어지는데 안에서 좀 이견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견이라고는 어느 지점에서 이견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쓰지 못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수습 최대 중요한 것,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누가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맡냐 이 부분일 텐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교체가 있었던 국민의힘의 수장을 먼저 저희가 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한동훈까지. 결국 다시 친윤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송영훈 대변인님,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여러 그 의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중에 누가 되는 것이 꼭 낫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하나로 중론이 모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까지 그냥 겸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든 혹은 다른 어떤 원내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든지 간에 이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탄핵 반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셔야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뭔가 그래도 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의 말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악역을 맡아야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는 대통령, 그리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가정한다면은 그런 대통령을 계속 당의 당적을 두고 같이 가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그러면은 대통령과 분리하는 이 작업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불가피한데 그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매는 악역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도 사실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지금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이름 나왔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수순, 이렇게 되면, 근데 아까 조경태 의원 얘기는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 원외든 뭐든 친윤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친윤이고 친윤 아니고를 구별할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탄핵을 반대한 분들은 계엄을 옹호한 거다, 이런 또 등식을 말씀 주시는데 당내에서는 저런 말씀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차례 의원총회에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계엄을 옹호하신 분은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옹호한 사람이 있었으면 한번 조경태 의원께서 그 실명을 거론해 보시라고 하시죠. 나머지는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또한 한 방편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 과정에서 하야한지 조기하야한지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고 개헌을 통해서 이것을 질서 있게 내릴 것인지,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었던 것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법한 말씀을 조경태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과 자꾸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돼서 정당의 행보를 거기에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 놓고 그 조기 대선과 관련돼서 비대위원장의 역할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한지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직을 인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선과 관련 뜻 있는 분은 비대위원장을 하면 안 되겠죠. 심판이 뭐 선수가 심판되는 격이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리 형식으로 가는 것도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논의를 짧게 가져가는 게 맞다. 여기서 친윤이고 비윤이고 이렇게 지금 글쎄요. 대통령이 사고 상태인데 친윤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을 옹호해서 정당 운영 그 행로를 대통령에 맞출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국민적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분이 과연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 고민 끝에 조속한 결론을 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부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지금 친윤 혹은 뭐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감싸거나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런데 한동훈 지도부 붕괴 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던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외하면 다 친윤이다. 이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12분 계시고 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85명을 제외하면 108명 중에 최대 23명까지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가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 다른 이견이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당내에도 소장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다른 이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당의 분위기, 이게 잡힌 거 아닙니까? 바로 당내에서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인데 그날 바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의총에서 사실상 인민재판과 같았다. 누구냐? 이거 지금 저 찬성표 던지고 온 사람들은 자수해라.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불러일으켜 세워서 의사를 찬반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런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한동훈계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것을 옹호하는 순간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서 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계엄 당일과 관련한 이런 주장을 오늘 하나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그 계엄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중진들한테 여러 명이 그 전화를 건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지금 빨리 그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 반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치적인 위상이 이제 그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다 전화를 했다는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도 아주 가까운 친윤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무리 친윤이지만 그분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알고 지내던 그 중진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도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우시니까 혹시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고요. 예. 저도 김종혁 최고께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게 되었는데 저게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이 아니고 예. 81명 정도가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함께 의결을 했다면은 지금처럼 당 지지율이나 당의 상황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탄핵 찬반과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탄핵 찬반과는 별개로 예. 계엄을 해제할 때 정말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했으면은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저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함으로써 예. 그나마 시감자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사퇴하면서 뭐 시감자는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 예. 사실 정말 시감자를 남긴 것은 똘똘 뭉쳐서 8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남긴 것이 아니라 예. 저 계엄 해제 결의에 야당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나마 재기의 발판으로서의 시감자가 남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주장 중에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친한계 인사가 중진들에게 전화해서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라 한 게 아니라 친윤이 계엄 사태 때 몇몇 중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은 빨리 본회의장 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해야 된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안 나타났다. 이게 민낯이다. 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얘기를 또 곱씹어 보자면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저는 정치는 결국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이 명분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에 속한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에게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와야 된다. 계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얘기에 따르자면 그럼에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것을 해제해야 되는 것만큼은 국민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명분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뭐 친윤이건 친한이건 계파 갈등으로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일단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처를 했던 그런 어떤 자세나 처신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좀 옳았던 것이고 결국에 지금 정치적인 명분은 한동훈 대표 또는 나아가서는 친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좀 낳게 합니다. 이게 12월 3일이었고요.